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계시니까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정보를 또 저희가 같이 쉐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제 이름은 천이룽 변호사고요. 또 장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로펌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99년도에 그 개인 사무실을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 횟수를 보면 벌써 한 25년 정도 됐죠. 원래는 그 이민법을 전문으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이민법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손님들과 의뢰인들과 그냥 한 번 이렇게 만나고 끝나는 그런 법이 아니고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굉장히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고 또 영주권을 받으시면은 한참 있다가 또 시민권 신청하러 오시고 시민권 받으시면 또 가족 초청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10년 또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지속해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치 가정 변호사처럼 돼서 어떤 일이 있으실 때마다 이제 문의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좋은 일 있을 때 뭐 집을 사시게 됐는데 클로징을 부탁하신다든지 제가 못하니까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전문을 하는 변호사님도 소개해드리고 또 어떤 때 뭐 차 사고가 났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도 전화 주시면 또 상해 잘하는 변호사님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근데 소개를 못해드리는 그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노인복지법, 상속법. 그 이유는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몇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그 일을 같이 도와드리게 돼서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 20여 년 동안 그 사이드로 계속 했던 법입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아시는 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뭐 이민 초기부터 아시는 분이니까 한 40년 아는 분들인데 80대 다 되셔서 상담을 하러 오실 때 제가 혹시 전에 만들었던 그 유언장 그런 거 있으면 가져오시라고 가져오셨는데 20년 전에 제가 만들어드린 그런 거 그래서 그걸 잘 간직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유언장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상황이 바뀌어서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은 이 노인법과 이 상속법을 같이 해왔습니다. 한 5년 전부터는 많은 분들이 그 문의를 하시고 그 이민 1세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나이들이 되시다 보니까 문의를 하셔서 아무래도 좀 더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서게 됐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노인복지법은 미국의 이 노인복지법이라는 것은 마치 뭐 상법, 민법, 뭐 형사법처럼 굉장히 광범한 법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광범한 법이고 일하는 변호사들도 미국 변호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주이시 변호사들이지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0년도 통계가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 뭐 노인도 아니죠 사실은 젊으시지만 통계를 낸 게 미국 인구의 17%입니다. 56 million, 5,600만 명.
그리고 2030년도에는 73 밀리언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계시니까 광범위한 그런 법이 된 겁니다. 한국의 2021년도 인구가 52 밀리언인데 그 노인, 미국에 사시는 어르신들,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 노인법이 굉장히 필요한 법이 됐고 또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이렇게 지금 문의를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이제 오늘 소개드리면 이 노인복지법이 광범위해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저희들한테 지금 우리 한인 사회에 이렇게 적용되는 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좀 필요한 그런 분야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필요한 서류. 이 노인복지법에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그게 유언장, 그리고 위임장, 그리고 의료 위임장입니다. 영어로 하면 위임장은 Last Will and Testament라고 그러고 위임장은 Power of Attorne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위임은 Medical Proxy 혹은 Healthcare Prox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에 모시는 분들이 지금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은퇴하시기 한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미리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은퇴하셔서 나는 이런 서류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벌써 많이 드셔서 정말 도움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서류는 연령에 관계없이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는 그런 서류들입니다. 미국은 유언장이 없으시면 주법이 본인의 재산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게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남편하고 아내 그러니까 두 분이 공동으로 그 집 명의가 있죠. 근데 유언장이 없이 한 분이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그 집의 디드가 그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반 가지고 있었던 그 벌써 천국 가신 그분의 재산은 저절로 배우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유언장이 없을 때는 주법이 그걸 다스리게 돼 있어서 반이라도 이행하게 돼 있어서 이행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가족들이 같습니다. 자녀들한테 50%가 가고 50%는 이제 배우자한테 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집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 사무실에 집문서를 가져오시는 분들의 상당한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생각할 때는 보통 때 한 분이 먼저 천국 가시면 남으신 분이 재산을 다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마저 천국 가셨을 때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데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유언장이 없으니까 주법이 그분의 재산을 관장하고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는 이런 일을 하는 법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프로베이트 콜트라고도 하고 또 서러게이트 콜트라고도 합니다. 뉴저지도 있습니다. 뉴저지는 그냥 프로베이트 콜트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은 혹은 뭐 그냥 개인적인 어떤 재산이 있더라도 은행 어카운트에 뭐 좀 그 캐시가 있다든지 그렇더라도 이 유언장은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고 내 재산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사대로 나중에 그 분배되도록 이행되도록 준비하는 게 바로 유언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워 오브 어터니라고 해서 그 위임장인데 이 위임장은 보통 때는
필요하지 않고 또 내가 위임장을 만들어 놨나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위임장은 필요할 때는 정말 어느 순간에 위임장이 있어야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저희 이제 액츄얼 케이스인데 홀 어머니 젊으세요. 60대세요. 60대 어머니가 두 아들을 이제 잘 키워서 두 아들이 다 결혼해서 성장해서 또 줄을 차려서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아직 젊으시니까 사업을 또 크게 하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스트로크,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한 달 정도 계셨는데 며칠 동안에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깨어나셨는데 아들들도 잘 알아보질 못하세요. 벌써 이제 좀 데미지가 온 거죠. 문제가 성인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이렇게 체크도 끊어야 되고 지금 사업을 크게 하셨으니까 직원들 뭐 샐러리도 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일을 대비해서 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위임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은 보통은 이제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만약에 이 부부도 서로 못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뭐 자녀들도 좀 가깝게 사는 자녀 또 이런 일을 좀 잘 결정할 수 있는 자녀 이런 자녀들한테 위임을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워 오브 어토니고 이제 저는 이런 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꼭 아프셔서뿐 아니라 어디 이제 한국에 나가셨는데 지금 들어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면 미국에서 하셔야 될 일을 이런 법적인 위임을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오브 어토니는 부부도 서로 위임을 해줘야지만 그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해놓으셔야 되고 자녀들도 직계 가족들도 위임을 받은 자녀만 그런 그 파워가 있어서 권한이 생겨서 이 파워 오브 어토니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의료 위임입니다. Medical proxy 혹은 Healthcare proxy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주치의가 이거 하나 사인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것도 유효할 때가 있죠. 쓸 때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의료 위임은 마지막 순간에 한 번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계시고 보통 이제 큰 병원에 계시겠죠. 의사 두 사람이 진단을 내리기를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저희는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을 때 보통 그 미국 병원은 그분을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두진 않고 모든 기계로 그 라이프 서포팅을 해놓습니다. 그 인투베이션 해갖고 이렇게 입에다 그 호수 넣고선 호흡하게 하고 그다음에 드시질 못하니까 튜브 피딩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영양 공급하고 있고 반은 식물 인간인데 그렇게 살아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살아생전 나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가 이걸 다 떼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병원에서 듣질 않습니다. 수당할까봐. 미국 병원들은 굉장히 패러노이드가 있거든요. 수당할까봐. 그래서 주치한테 그때 사인한 거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그거를 리걸 팀한테 보냅니다. 법률팀. 법률팀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오케이를 해야지만 그걸 떼어주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메디컬 프락스를 해놓으셔야지
이분이 살아생전 분명히 이런 건 원치 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시길 원했습니다. 그거를 그 병원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겪어봤는 저희 아버지께서 4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한 번도 뭐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물론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체크업하러 가셨지만 뭐 잔병이 없으셨고 매일같이 운동하시고 집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셔서 병원에 갔더니 이 트리플 바이패스 이 심장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뉴저지에 사셨기 때문에 그 해커스턴 유니버시티 그 뉴저지에서 제일 큰 병원이죠. 대학병원 거기 하셔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세요. 나는 수술 안 받겠다. 벌써 80 넘으셨으니까 난 천국 갈 준비 됐다.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희 동생들한테 당신 아버지는 원체 건강하셔서 몸이 60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술만 받으시면 10년은 건강하게 사십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자녀들이 수술 받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싫다고 그러시는 거를 반강제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결국은 회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병원에서 뭐 다 수술을 했는데 2달 후에 의사들 하는 소리가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때는 벌써 뭐 다 뭐 구멍 여기저기 다 뚫어나오고 말씀도 못 하시고 이렇게 인튜베이션 해놓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수술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 떼어주십시오. 메디컬 프락스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다행히 해놨어요. 제가 변호사니까 또 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제출했더니 그거를 받은 병원 직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리걸 팀한테 넘기더라고요. 법률팀한테. 법률팀이 그걸 다 리뷰하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다 이제 예배 드리고 가족들 다 와서 인사드리고 기계를 다 제거했죠. 그날은 편안하게 천국 가셨어요. 그게 바로 메디컬 프락스예요. 겪어보니까 한 번은 꼭 필요한데 이게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렇게 누워 계신 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고 또 가족들도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설명을 드릴 텐데 이 3가지 서류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게 신탁입니다. Living Trust 혹은 Medicaid Trust. 그래서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2가지 신탁을 이제 유튜브나 혹은 신문에서 이렇게 혹은 이런 세미나 가서 들어보시고 이제 오셔서 문의를 하시는데 신탁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신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신탁이 또 많이 해당되는 신탁이 이제 Living Trust, 그 다음에 Medicaid Trust 혹은 Irrevocable Trust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iving Trust는 뭐냐 하면 Revocable Trust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Revocable Trust는 신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재산을 옮긴 다음에 내가 이 재산을 계속 manage하고 컨트롤하고 또 오너십이 있는 그런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재산이에요. 리빙 트러스트에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revocable trust라고 그러는 그 뜻은 이 신탁을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취소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좀 플렉시블하고 유도리가 있는 그런 신탁입니다. 그럼 이 신탁이 왜 필요한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저희 사무실에서 만들면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유언장이 필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언장이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게 그 프로베이 콜트에 이 유언장이 나중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어도 이 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는 뉴욕이나 뉴저지나 프로베이 콜트에서 판사가 그 유언장을 보고 유언장에 있는 대로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코비드 지나면서 일이 밀린 거예요. 프로베이 콜트에. 뉴욕은 지금도 최소한 6개월, 뭐 1년. 거기에다가 누가 또 의리를 제시하면 이 유언장에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누가 의리를 제시하면 재판까지 갈 때는 몇 년이 걸립니다. 뉴저지 조금 빨라요 지금. 그러나 일단 뉴욕이니까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액츄얼 케이스예요. 진짜 케이스인데 장례식에 가족이 다 이렇게 모이고 이제 친지도 오고 친구분도 오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형님이 오셔서 그 가족들한테 유가족들한테 사실은 우리 동생이 지난번 사업 시작할 때 그때 정말 그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10만 불을 꽂았다. 형제니까 뭐 차용증도 안 받았고 그거 너 안지 어디서 받냐? 그것 누가 해결을 해줘야지. 그 가족은 이 형님은 지금 한 10년 만에 뵌 분인데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죠. 이게 프로베이 콜트에 가면은 형님이 이제 이 유언장에 대해서 나도 받을 게 있어 하고 의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자녀들도 이것도 이제 그 케이스 중에서 자녀가 둘인데 한 자녀는 아주 잘 나가는 자녀예요. 돈도 뭐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재산도 더 많고 다른 자녀는 좀 어렵게 이제 공부하면서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아직도 좀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았어요. 부모님 마음에는 둘 다 너무 귀하지만 재산을 분배할 때는 조금 어려운 자녀한테 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유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으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이 상황이 좀 반대가 된 거예요. 10년 전에 고생했던 그 자녀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10년 전에 유언장 작성할 때 그렇게 잘 나갔던 자녀는 되려 지금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유언장 만들 때는 이 자녀한테 80%, 이 자녀한테 20%. 20% 받는 자녀는 이건 부당하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의를 제시할 수 있어요. 프로베이 콜트에 가는 거죠. 몇 년 걸리는 거죠. 그거를 피해가는 게 바로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리빙 신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법원에 안 가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많은 경우에는 내 의사대로 내 재산이 그대로 분배되는 걸 원할 때, 그리고 혹시 여기에 누가 의를 제시해도 그게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이것도 중요한 이유인데,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 집을 사놓으셨는데 집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은 1980년대에 아스토리아에다 2 패밀리 하우스를 사놓으셨어요. 얼마 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5만 불 주셨대요. 1980년도. 그러고서 이분은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인데, 택시 운전 하시다가 또 그때 써니사이드, 그때 이제 한국 분들이 써니사이드, 울사이드 좀 사실 때요. 거기다 또 2 패밀리 하우스를 또 5만 불 주고 사놓으셨어요.
40년이 넘었죠. 지금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1.5밀리언에서 2밀리언 되지 않을까 그러시는 거야. 이분은 평생 택시 운전하셨는데 부자가 되셨어요. 이제 자녀가 있어서 자녀한테 당연히 이제 주시려고 이제 오신 건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살던 집을 팔 때는 좀 텍스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데 이 자녀는 다른 주에서 살고 있고 이 자녀한테 집을 줄 때는 오른 가격에 관한 거, 이건 이제 영어로 capital gains라고 그러거든요. 이 capital gains tax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얼마 안 올랐으면 모르는데 몇 밀리언이 올랐으니까 이게 또 상당한 거죠. 이 capital gains tax가 약 20%예요. 뉴욕주에서 10%, 그 다음에 연방에서 federal에서 10%, 20%인데 그냥 한 2밀리언 올랐다고 생각하고 20%면은 40만 불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녀가 나중에 이걸 상속받을 때 다행히 상속세는 없어요. 상속세가 있긴 한데 그 상속세는 24밀리언 이상 되는 거, 2,400만 불 이상 되는 거. 개인이 줄 때는, 한 분이 줄 때는 12밀리언, 1,200만 불. 근데 그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많지 않으니까 또 저희들한테 별로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집을 사놓으신 분들이 택시 운전을 하셨지만 열심히 사신 그 대가가 사실은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상속세는 안 내는데 이걸 받고선 capital gains tax 40만 불을 내야 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고 집을 그 신탁에 트랜스퍼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 신탁에서 집을 상속을 받는데 capital gains tax가 없어요. 이게 웨이브가 돼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택시 운전사는 그날 그냥 하시겠다고 하고 가셔. 왜? 필요하니까.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보가 없어서 나중에 안 내도 돼야 되는 그런 세금을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건 당연히 내야겠죠. 그렇지만 안 내도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렇게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놓다가 다시 이렇게 바꾸선 세금도 피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는 그런 또 이렇게 혜택이 있고요. 또 요사이에 와서 또 많이 이제 그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집이 있어도 이제 메디케이드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소득에 따라서 그 집에서 살고 계시면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데 집을 팔게 됐어요. 집을 팔면은 메디케이드가 그냥 스탑이 되죠. 스탑이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받았던 메디케이드를 보상하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소셜 세큐리티에서. 왜냐하면 이 주에서 이 메디케이드로 이렇게 받는 돈이 연방에서 받는데 다 리밋이 되어 있어요. 각 주가. 그래서 주에서 이거를 이제 살림을 하는 거예요. 메디케이드 살림을. 당연히 필요한 분들은 다 혜택을 드리지만 이분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 받았던 거 보상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편지 받았는데 다 보상해야 되는. 근데 1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사실은 리빙 트러스트예요. 리빙 트러스트에 재산을 놓고 그걸 팔면은 메디케이드 이런 소셜 스큐리티 오피스에서 이거를 보상하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걸 또 생각하셔서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아서 감사한데 이거를 다 물어내지 않아도 되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또 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트러스트,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트러스트가 irrevocable trust. 이건 이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트러스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이게 롱텀 케어예요. 편찮으시면 혜택을 이제 그 홈케어에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심하신 경우에는 널싱홈까지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이 널싱홈 피가 커스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 한국 요양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유년대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요양원. 이제 그 제일 오래된 요양원이고 한국 분들이 수백 명 계세요. 거기 어르신들이. 그 요양원에 제가 고문 변호사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뉴저지 파라머스에 거기 뉴브리지 요양원이라고 거기도 한국 요양원이었는데 이름을 뉴브리지로 얼마 전에 바꿨어요. 거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거기도 고문 변호사로 있다 보니까 요양원 케이스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됐어요. 한 달에 에버리지로 드는 비용이 15,000불이에요. 한 달에. 1년에 18만 불. 그러면 내가 재산이 있으면 요양원 메디케이드는 커버가 안 돼요.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사실 수는 있어요. 이제 요양원에 안 들어가시는 배우자가. 그러나 나중에 이 집을 상속을 받으면 거기서 다 물어줘야 돼요. 린이 걸려 있어요. 근데 1년에 18만 불이면 5년만 요양원에 계시면 웬만한 집은 이제 요양원에 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오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사실 평생 벌어서 만든 재산이 집인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우리 이민 1세 고생하시면서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다행인데 이거를 혹시 널싱홈에 줘야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오신 좀 70대 후반 되신 분이에요. 맨하탄에서 사업을 잘 하셨어요. 지금 롱아일랜드 집이 있으세요. 자녀들한테 맨하탄에 이렇게 칸도도 사주시고 이렇게 재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 요양원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메디케이드가 안 되니까 지금 몸이 좀 편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양원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상담하시는 중에 나중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요. 자기가 본청을 사놓으셨대요. 만약에 요양원에 가게 되면 그냥 가겠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설명을 드리면서 본청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뭐냐 하면 메디케이드 신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재산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야 돼요. 5-year lookback이 있어요.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그 누구한테에서도 보호가 돼요. 프로텍트가 돼요. 요양원도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은 나중에 자녀들이 그냥 갖는 재산이에요. 이분이 요양원에 가셔서 10년을 계셔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5년이 지난 후에는. 그래서 지금 당장 편찮으신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1년 있다 요양을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 좀 건강하시고 또 그런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신탁이에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은 뭐냐 하면 메디케이드 신탁에다가 내 재산을 옮기는 순간 그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신탁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재산도 아니고.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왜 이 재산이 부과가 되냐 하면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물어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이 아니다는 것은 내가 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을 놓았어요. 3년 지났는데 이 집을 꼭 팔아야 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굴 도와줘야 돼. 팔 수가 없어요. 왜? 내 재산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메디케이드 신탁은 이 재산은 우리 자녀들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써. 그런 것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만 5년 있다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빙 트러스트, 이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리빙 트러스트는 5년이 지나도 재산이 프로텍트가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그 대신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 리보커블 트러스트, 좀 플렉시블한 재산.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재산을 놓으면 5년 있다가는 프로텍트가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재산.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이 신탁을 만드시는 분들의 연세나 건강이나 또 재산이나 또 자녀들 상황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 그걸 보고서 그분들한테 맞는 신탁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트러스트 또 다른 트러스트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리빙 트러스트하고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가장 그 일반적으로 문의를 많이 하시는 트러스트고, 그 다음에 풀 트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풀 트러스트는 그 한국 분들 발음이 그냥 full trust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full이 아니고 pool, P-O-O-L-E-D. 그래서 full trust고요. 뉴저지에도 비슷한 트러스트가 있는데 그거는 Qualified Income Trust라고 해서 QIT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트러스트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는 소득이 넘어서 그래요. 메디케이드 그 기준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저지는 한 분일 경우에는 1215불이 넘으면 안 되고 부부일 경우에는 1644불이 넘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2023년도 기준이고요. 뉴욕은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작년보다. 그러나 이제 한 분일 경우에는 1567불, 두 분일 경우에는 2016불 monthly. 사실 2016불 갖고 생활이 안 되죠 monthly 뉴욕에서. 근데 인컴이 2016불 미만인 사람만 메디케이드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오셨는데 두 분이 합쳐서 2,500불인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500불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그 한 달 받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500불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떡하냐. 이럴 때 뉴욕에서는 풀 트러스트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는 이제 원래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트러스트라고 해서 이 트러스트에다가 넘는 부분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돈은 2,000불이에요. 2,016불 미만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2,000불은 이제 내 소득이 되니까 메디케이드 해당이 되잖아요. 2,016불 미만이고. 그리고 500불은 풀 트러스트에 넣는 거예요. 풀 신탁에. 그러면 풀 신탁에 들어간 거는 누가 가져가냐? 아니에요. 내가 쓸 수가 있어요. 뭐 유틸리티도 낼 수 있고 렌트도 낼 수 있고. 그래서 2,500불인데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2,500불이지만 3,000불인 분도 가능한 거예요. 단 풀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그 달에 다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10,000불을 받는 분은 이게 안 돼요. 8,000불 넣는다 그걸 어떻게 됐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풀 트러스트를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보통 메디케이드 인컴보다 조금 넘어가는 분들, 뭐 한 1,000불 정도 넘어가는 분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뉴저지도 마찬가지고. 뉴저지는 Qualified Income Trust라고 똑같은 이제 그런 제도지만 이름만 좀 틀리고요. 그 두 가지 지금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벌써 일이 터졌어요.
얼마 전에 이제 노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이제 변호사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컨피던셜리티가 있으니까 절대 제가 성함은 안 되죠. 사모님 많이 편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시고 이제 널싱홈에 가셔야 돼요. 이제 치매기도 좀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집이 하나 있으세요. 집도 뭐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어떻게 이제 하나 이렇게 정말 하셔서 또 자녀들이 이렇게 거기에 또 그 모기지도 내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fully paid 된 집이 있으세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널싱홈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 딱 터졌는데 지금 두 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이 집 하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500불씩 드는 널싱홈에 1년에 18만 불 드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아직 건강하신데 사모님 편찮으시지? 해놓으신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 세 가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그 서류도 안 해놓으셨고 이런 신탁은 잘 들어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셨어요. 다행히 뉴욕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뉴욕에는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게 crisis mode라는 regulation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으신 상태에서도 메디케이드 트러스트가 없어요. 5년 지나지는 않았어요. 재산을 거기다 놓지 않으셨고 이런 상황에서도 부부일 경우에는 한 분의 재산을 지금 다른 분한테 다 옮겨 놓으면 그러면 5년을 뒤돌아보는 게 웨이브 돼버려요. 5year lookback이 없어져요. 액츄얼 케이스예요. 저희 이 목사님 오셔서 집이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 명의로 돼 있죠. 사모님 명의를 뺐어요. 목사님 거로 다 해놨어요. 뱅크 어카운트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으로 돼 있죠. 사모님 명의 다 뺐어요. 목사님으로 다 해놨어요. 사모님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재산이 없으신 거예요. 다른 주는 이렇게 해놓고도 5년을 기다려야 돼요. 뉴욕은 굉장히 제너러스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모님은 혜택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널싱홈에 잘 들어가셔서 다 혜택 받고 계세요. 네. 크라이시스 모드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해놓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는 뭐 너무 늦었다. 아니에요. 뭐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더 좋지만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좀 아무것도 못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셔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네. 말을 하면 이제 끝이 없겠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집은 뉴욕이라고 했잖아요. 뉴욕에 목사님 네, 집이 뉴욕이에요. 네, 퀸스에서.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많이 유익하셨죠? 예. 모르시던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박수는 이제 마지막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천 변호사님을 제가 한번 찾아뵙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들으신 이런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듣고 너무 유익했어요.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어야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필요할 경우 도와드릴 수 있겠어서 참 도움이 되겠어서 제가 이제 우리 변호사님 부탁드려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강의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개인의 신상이라는 것을 다 뭐 여기서 오픈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일반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저부터 좀 궁금한 것이 아까 그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리빙 트러스트나 또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고 하셨나요? 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리빙은 가능하고 저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뭐
가능한 것이 집을 매매가 된다든지 뭐 또는 은행에 뭐 그런 것이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안 되면은 전혀 뭐 안 되는 건지 이런 것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리빙 트러스트는 플렉시블한 트러스트예요. 제가 그 본인이 계속 오너시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인데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재산을 옮겨 놓으시면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니어서 프로텍트가 되는 거죠. 5년 지나서.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내 재산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 패밀리 하우스를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놓았어요. 근데 투 패밀리 하우스니까 원 패밀리는 지금 렌트를 준 거예요. 거기서 인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재산이 아니니까 그 인컴을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거 받아야지 생활이 되는데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어떤 트러스트든지 트러스트를 이렇게 만들면 형성하면 트러스티가 생겨요. 트러스티는 뭐냐 하면 이 트러스트를 매니지하는 사람이에요. 리빙 트러스트는 내가 트러스티예요. 내가 매니지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는 내가 트러스티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이 아니니까. 누가 트러스티냐? 내가 이렇게 임명하는 사람. 누굴 임명하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자녀들, 뭐 형제들, 교회 목사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트러스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트러스티가 이 재산을 매니지해 주는데 보통은 자녀를 이렇게 많이 해놔요. 자녀를 해놓는데 그 자녀가 거기서 렌트를 받아요. 트러스티니까. 그렇지만 이 렌트가 자녀의 인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러스티지 오너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또 그 어카운트를 열 수가 있어요. 텍스 아이디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Kim's Family Medicaid Trust가 있어요. Kim's Family Medicaid Trust로 은행을 만들었어요. 구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렌트가 들어가요. 이 렌트 컨트롤하는 사람이 트러스티니까 자녀가 부모님이 필요하신 거를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다는 뭐 100%는 못 드리지만 부모님 뭐 그로서리 가셔야 되는데 또 뭐 그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정도는 이게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어카운트를 트러스티가 자기가 돈을 빼서 부모님한테 줄 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트러스트를 만들 때 그 정도 플렉시빌리티는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고 집을 팔 수 있냐? 팔 수 있는데 문제는 집을 팔아서 판 돈이 트러스트에 있어야 돼요. 집은 팔 수 있어요. 그 1밀리언짜리 집을 팔아서 50만 불짜리 칸도를 샀어요. 그럼 50만 불이 남잖아요. 그걸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이 트러스트에 있어요.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 베니피셜 이제 나중에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면 자녀들이 그 돈도 받는 거예요. 그 유언장에 이렇게 해놓으신 대로. 그 리빙 트러스트하고 메디케이드 트러스트하고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하실 수 있죠. 둘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집이 두 개야겠죠. 하나는 리빙 트러스트, 하나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로 바꿀 수는 있어요. 왜냐면 플렉시블 하니까. 그러나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가 그거를 리빙 트러스트로 바꿀 수는 없어요.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브레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긴 해요. 리보크 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하면 이 수혜자들이 이제 이 집이 결국은 그 베니피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트러스트에서 이걸 다시 상속받을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오케이 나 트러스트 이 재산 필요 없어. 그냥 그리고 그 동의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또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가능은 하지만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리보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재산을 놓으실 때는 정말 잘 생각하셔서 이 재산은
내가 안 쓸 재산이야. 이 재산은 그냥 여기 계속 있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뭐 자녀들이면 자녀들 뭐 혹은 뭐 비영리 단체면 비영리 단체 거기서 가져갈 재산이야. 그렇게 결정되실 때만 메디케이 트러스트에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 풀트러스티 거기에 할 수 있는 그 맥시멈은 얼마 아니면 거기에서 쓸 때 거기에 그 트러스티에 하니까 그날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느 것이 네네. 예, 역시 좋은 퀘션이세요. 그 맥시멈이라고 정해져 있는 액수는 없는데 그게 현실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이렇게 들 때 그 뉴욕에서 이제 부부일 경우에는 2016불 이상 되면은 메디케이드를 못 받으시거든요. 소득이 2016불 이상 되면 그러면 3,000불 되시는 분은 풀 트러스트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1,000불만 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가져가는 거는 2,000불이니까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되잖아요. 2016불 미만이니까. 그러면 풀 트러스트에 들어간 그 1,000불을 어떻게 쓰냐? 뭐 그로서리 사셔야 되고, 유틸리티를 내셔야 되고, 메디컬 빌 내셔야 되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 트러스트에 들어간 액수는 다 쓰셔야 돼요. 그 달에. 8,000불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 못 쓰면 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이렇게 스테이트에서 가져갈 수도 있어서 일단은 뭐 메디케이드 자체가 캔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풀 트러스트에 해당되는 분은 메디케이드 인컴보다 어느 정도 높은데 아주 많이 높으면 안 되겠죠. 제 경우는 1985년에 크루시에 비행을 탔어요. 근데 그게 60년 만에 거의 40만 원 정도 돼서 지금은 1.5 정도 되는데 제 일상에 하면서 보는 이제 리타이어링 감을 나중에 시작하는데 리타이어를 이제 감정에 들어가는 걸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우는 확실하게 없어요. 그리고 또 약간 컨디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70세가 넘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도 리빙 트러스가 생각하는데 지금이 아니라 올해 이제 뭐 제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 20년 남은 후기를 보고 지금 리빙 트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어느 때가 가장 좋아요? 리빙 트러스를 만드는데 메인터넌스 스펙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 리빙 트러스트는 뭐 사실 언제든지 만드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flexible하고 revocable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셨다가 뭐 3, 4년 후에 어떤 또 상황이 변경돼서 뭐 계획이 바뀌셔서 그때 가서 또 그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는 뭐 사실 이분 젊은 분들도 그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especially 그런 이제 그 commercial building 혹은 그 investment property 이런 것들은 그 트러스트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그게 지금 개인 명의로 돼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이제 또 LLC로 이렇게 바꿔서 또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런 메인터넌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쓰다보니 되는데 그 메인터넌스 피가 있으니까 그 입장에서는 쓰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메인테넌스 피는 그 지금 들어가는 메인테넌스 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엑스트라로 드는 거? 네, 메인테넌스 피가 없어요. 없어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트러스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러스티가 있으면 매니저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트러스티가. 그럼 그 트러스티가 수고하는 거를 좀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는 내 자신이 트러스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메인테넌스가 없고 처음에 셋업 하실 때 드는 비용, 그 비용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틀려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이 넥스트 저기 이런 강연하는 저는 혼자 왔거든요. 네네. 너무 그 저기 니드가 있으니까 먼저 제가 사설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아, 네네. 고민 많이 되면 네. 어느 때 넥스트에 사무실로 가시면 되죠. 네, 그게 아마 가장 좋으실 거예요. 네. 왜냐, 수리를 네네. 해주시니까. 예, 수리를 해주시니까.
하십니까? 네. 언제 등장하십니까? 네, 지금 그러면 예. 네, 지금 무료로 상담 다 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상담은 1시간 이상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이제 연세와 또 건강 상태라든지 또 자산이라든지 가족 상황 또 다 계획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물어보셔야지. 직접 하시죠. 상담이 아니라 이거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은행에 있는 부산을 자녀들한테 전액신청을 나눠 있는데 그게 문체적으로 무조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메디케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을 일단은 개인 재산이면 특히 이제 메디케이드의 어떤 보상을 하셔야 될 때는 거기서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인 재산은 예를 들어서 뭐 너싱홈을 가신다든지 홈케어를 받으셔야 된다든지 이럴 때 이게 커버가 안 되면 메디케이드로 커버가 안 되면 혹은 커버가 됐는데 그런 재산이 나중에 생겼을 때 그거를 보상하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언장에는 우리 자녀가 다 받는 거로 돼 있는데 컨플릭이 생기잖아요. 컨플릭이 생길 때 프로베이 콜트로 이게 넘어가요. 법원으로. 거기서 판사가 이거를 다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당연히 하겠죠. 메디케이드가 먼저 가져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재산은 그리고 나중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거면은 리빙 트러스트나 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나 그거를 보호를 받도록 해놓으실 수가 있죠. 변호사님 질문 하나. 제가 질문한 거 아니고요. 제 뒷분이 대신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 유언장, 민장, 의료 민장, 그다음에 신탁에 관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작성하는데 변호사님이랑 작성하는데 실질적인 드는 비용이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략 얼마 정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목사님?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용이 셋 피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오신 것을 증명하시면 제가 만나고 있는데 그날 들으셨다고 그러면 특혜를 드립니다. 네. 네. 제가 목사하기 전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서는 가게 판도를 갖다가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교인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만 예배드리는데 그럼 만약에 just in case 내가 어떻게 된다면은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트러스트 한 분을 이제 우리 딸을 갖다가 이제 사인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이 만약에 이건 지금 교회에 교회 헌금하셨으면 교회 어카운트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non-profit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네, 이건 개인 재산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인다우멘트나 charity 또 트러스트라는 게 있어서 그거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오늘 세미나 이렇게 한 거하고 관련이 좀 안 되는 거지만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왜 불러? 뭘 지금 들어오는? 시끄러워 죽겠어. 진짜. 자기 안 돼. 자기 안 들려. 세금 문제.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네네, 그게 이제 LLC는 좀 다 틀려서 사실은 그 LLC로 만들어서 이제 신탁으로 이제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디프리시에이션이 돼서 그 value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니지만 그 디프리시에이션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자녀들한테 간다든지 또 파시게 될 때는 건물값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캐피털 게인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신탁이 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그 이제 지금 잠깐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상황을 제가 더 잘 알아야 돼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런 이제 노인복지법 상속법을 하는 변호사들은 그 또 회계사랑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는 또 전문 회계사 CPA도 그냥 일반 CPA가 아니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CPA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같이 일하는 그 회계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고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